여기에 대한축구협회가 신청한 특정감사 재심의가 기각됐습니다. 이에 따른 감사 후폭풍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5년 1월 2일 대한축구협회가 신청한 특정감사 재심의에 대해 기각을 결정해 통지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문체부는 27건의 위법 및 부당사항들에 대해 축구협회에 징계, 시정, 주의제도 개선 등을 요구했으며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습니다. 축구협회는 이에 대해 재심의를 신청했고 문체부는 감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7개 안건에 대한 심의 후 최종적으로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심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축구협회는 한 개월 내 징계에 대한 징계 의결 뒤 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제도 개선이나 시정 조치에 대해서는 2개월 내에 문체부에 알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문체부는 최종 감사 결과 발표 당시 감독 선임 과정, 징계 축구인 기습 사면 및 철회, 천안축구종합센터 건립보조금 허위 신청 등에 대한 책임으로 자격정지 이상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더불어 문체부는 김정배 부회장, 이임생 기술총괄이사 등에게는 홍명보 현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책임을 물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이어 홍명보 감독에 대해서는 전력강화위원회를 통한 재선임을 통보, 계약 유지 혹은 해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협회의 자율에 맡겼습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축구협회의 재심의 신청 기각에 대해 해당 내용을 다시 살펴본 결과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중징계 정몽규 회장, 김정배 부회장, 이임생 이사의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와 관련해서 축구협회가 한 달 내로 통보해야 한다. 이후 문체부는 이행 여부를 들여다볼 것이다. 이행 감사 또한 이뤄진다라고 전했습니다. 축구협회의 감사 후폭풍이 이어질 것이라고 알렸는데요. 문체부 관계자는 축구협회의 대한민국 천안축구종합센터 건립 관련 차입금 실행과 보조금 집행과 관련해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이 있었다. 보조금 환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보조금 56억 원 전체가 환수 대상인지 여부 또한 따져 물을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보조금 환수 절차와 함께 이에 따른 제재 과징금이 내려질 것이다. 과징금은 환수금의 5배이다라며 국가사업에도 배제될 가능성이 있다. 한 해 축구협회에 370억 원의 지원금이 나간다. 횟수가 늘어난다면 축구협회 예산에도 영향이 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HDC 현대산업개발 직원의 부적정한 축구협회 파견 의혹 등에 대한 감사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문체부는 해당 감사 또한 곧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축구계에서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최악의 상황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이라 함은 보조금 환수 절차와 함께 이에 따른 제재 과징금이 내려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과징금은 환수금의 5배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더해 축구협회에 지급되던 370억 원의 연간 지원금도 배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재정적으로 궁핍한 축구협회 입장에서는 자칫 파산, 부도의 위기로 내몰릴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천안축구센터의 공사는 당연히 큰 차질이 예상되고 직원들의 급여 지급도 원만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여기에 신문선 후보는 이날 취재진과 마주해 정몽규 후보는 애초에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신 후보는 정몽규 후보가 협회 정관 제29조 제2항 7호의 후보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협회 정관에 따르면 사회적 무례의 협회나 대한체육회 및 그 회원단체로부터 징계는 받지 않았지만 임원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유사행위 등 그 밖에 적당하지 않은 사유가 있는 사람은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신문선 후보는 정 후보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협회 특정감사에서 중징계 문책 요구를 받았다는 사실을 짚으며 정 후보는 대한축구협회장 선거 후보자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더 이상 회장 선거가 파행되지 않도록 결단 내려달라 요구한다. 협회는 중앙선관위 위탁이 되지 않는다면 선거가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로 진행되도록 축구계가 인정하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인사들로 선관위를 재구성할 것을 요청한다라고 외쳤습니다. 한편 취재진 사이에선 김택규 대한배드민턴협회장도 사회적 무리로 인해 후보 결격자 판정을 받았다. 정몽규 회장에게도 같은 판정이 나와야 한다고 보는지라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이에 신문선 후보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누가 더 사회적 무리를 빚었나라는 여론조사를 해보자. 여론조사를 한다면 아마 정몽규 후보가 23배 정도 높을 것이다라고 꼬집었습니다. 또 신문선 후보는 만약 정몽규 회장이 당선된다면 문체부가 승인할까라고 되물으며 결국 검찰 수사 과정까지도 치닫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다. 지난 12년 동안 협회를 이끌면서 작은 흠결이 있지만 명예스럽게 떠나는 모습도 기대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신문선 후보는 허정무 후보와 마찬가지로 이번 선거를 중앙선거관리운영회에서 맡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신 후보는 만약 중앙선거위에서 진행한다면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위탁할 수 없는 돌발 상황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공정한 선거위를 새롭게 꾸밀지 검토 후 추가 입장을 밝히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여기에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신문선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스포츠기록분석학과 초빙 교수가 파격적인 행보를 이어가며 화제입니다. 신문선 교수 측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한국 남자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연봉이 20억 원, 상근 부회장 연봉은 3억 원이 넘는다. 비상근 부회장 연봉 역시 억대를 훌쩍 넘는다며 비상근 전력강화위원장이 자문료 성격으로 한 달에 1,500만 원의 급여를 받아가는 것에 대해 현장 축구인들이 분노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몽규 회장이 상상도 못할 금액의 자문료를 지급한 사실이 문체부의 감사를 통해 밝혀졌다. 확인된 금액만 수십억 원이다. 이 돈은 정몽규 회장의 개인 돈도 아니고 축구협회의 예산을 집행한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상임 이사들에게 지급한 돈을 꼼꼼히 따져보면 정몽규 회장 자신에 대한 충성도에 따라 차등 지급한 듯 싶다. 자신이 축구협회 이사였던 1990년대에는 회의비도 없었고 협회가 교통비 지급도 하지 않았다라며 당시 축구협회 이사로서 기술위원회, 상벌위원회, 여성분과위원회, 사업분과위원회 등 많은 분과위원회에 속해 회의도 많았지만 자문료의 명분으로 축구협회로부터 돈을 받아본 일이 단 한 차례도 없었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신문선 교수는 자신이 협회장으로 당선된다면 비상임 이사들에 대한 비용 지급은 폐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입장문을 통해 이와 같은 사실을 국민께 약속한 셈인데요. 그는 이 급여를 주는 예산이 국민들이 낸 세금일 수도 있다. 축구협회의 예산은 정부 보조금 성격의 것과 전 축구인의 땀과 노력으로 생성된 축구협회 브랜드를 앞세운 영업의 결과로 조성된 재산이다. 그럼에도 마치 회장 개인의 돈처럼 펑펑 써댄 내역을 전 국민에게 공개할 생각이다. 이 내역을 살피면 정몽규 회장에 대한 충성도 순위 또한 밝혀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예산 집행 및 철저한 관리를 강조하며 투명한 집행부를 꾸리겠다고 주장했다. 신문선 교수는 예산을 철저하게 필터링하고 타당한 금액으로 적절하게 사용할 것이다. 비축된 예산은 대한민국 축구의 미래 사업에 값지게 사용할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축구협회에 대한 국민의 일반적 시각은 부정, 부패한 집단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은 축구협회의 브랜드를 불량품으로 각인되게 한 정몽규 회장의 책임이다. 이는 스폰서십, 광고주 영입 등 영업수익 창출에서 큰 손실로 이어지고 정부와의 긴장 관계는 정부 지원금 문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짚었습니다. 끝으로 지난 아시안컵을 치르는 과정에서 성적 부진과 각종 외유 등의 문제로 지휘봉을 내려놓은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의 이름을 언급했는데요. 신문선 후보는 회장이 되면 클린스만에게 지급한 위약금 금액을 공개하겠다. 정부 감사를 통해 클린스만 전 감독의 계약은 정몽규 회장이 독단적으로 행사한 직권 남용이 밝혀졌기 때문에 구상권 청구도 검토하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